북한이 매년 4월에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태양절 요리 축전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그 태양절 요리 축전에서 태양절이 빠지고 전국 요리 축전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북한에서 태양은 당연히 김일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김일성 흔적을 지우겠다는 건가요? 북한에서 태양하면 김일성, 수령하면 김일성 이제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데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태양이라는 용어만큼은 김일성을 염두에 두고 쓰는 용어로서는 그만 쓰고 앞으로는 이제 자기 본인을 상징하는 언어로 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북한에서 그 탑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인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뭐지? 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상화할 때 늘 쓰는 수법이지만 슬그머니 이렇게 바꿔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지나면은 또 익숙해집니다. 금방 이제 그런 수법을 쓰죠. 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그래도 강요해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진다. 그렇죠.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태양절하고 광명성절이 있더라고요. 북한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광명성절은 김정일 생일인데요. 태양절이라고 한 용어가 나온 거는 김일성이 94년에 사망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사망한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1주기를 보통 소상, 2주기를 대상이라고 해서 2주기가 보통 우리는 3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온근 3주기를 3년상이라고 하면서 그때 탈상을 해요. 그러면서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5개 기관 공동 결정을 통해서 태양절이라는 명칭을 정했고 김정일 경우는 2011년 12월에 죽는데 이듬해 1월에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생일 2월 16일을 광명성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북한에서는 이 두 날이 4월 15일하고 2월 17일이 소위 말하는 민족 최대 명절, 우리의 추석이나 설 같은 그런 명절이죠. 그 북한은 설이나 그런 추석은 없는 건가요? 있긴 있는데요. 우리처럼 그렇게 최대 명절은 아니고 최대 명절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고 그냥 일반 명절이죠. 북한은 이제 명절을 2개 또는 3개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민속 명절, 요즘은 민속 명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초기에는 민족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명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절 12월 27일이라든가 38 국제 분여절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명절을 사회주의 명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8.15라든가 북한의 전노동당 창당한 날 10월 10일이라든가 북한 정권 수립한 9월 9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국가 명절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김정일, 김일성 이 생일, 이 명절 때는 우리 설날하고 추석처럼 이렇게 막 선물 많이 오가고 그런 식의 명절인가요? 우선 경축 행사들이 많아요. 여기 뭐 요리축전 얘기 나오는데 김일성 생일 같은 경우는 4월에 보면 친선예술축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연제로 국제 행사를 해요. 해외에서 축하 사절단을 많이 부릅니다. 100% 이제 돈 다 대주고 숙식비 뭐 심지어는 북한 다녀가는 여비까지 줘가면서 국고를 탕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체육 행사 뭐 무슨 뭐 예술 행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소위 말하는 민족 최대 명절을 그냥 걸판지게 하는 거죠. 낭비하면서까지 김일성의 생일을 기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가 안 쓰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이 등장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많이 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하고 이미지를 겹쳐서 김일성의 후광 효과를 좀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김일성의 아바타로 살기에는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확실히 틀어지고 나니까 약간의 자신감도 생기고 아니 이제 내가 탑인데 언제까지 죽은 귀신에게 의지해서 내가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이미지 변신 작업 중에 하나로 우선 태양, 죽은 귀신한테 붙인 태양은 건 좀 아니다. 내가 태양이지 왜 할아버지가 태양이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이란 용어는 이제 앞으로는 김정은에게 붙일 겁니다. 실제로 주체조선의 태양이란 용어를 김정은한테 붙여요. 앞으로 이제 태양은 김정은이지 김일성이 아니다. 이렇게 우상화의 무게중심이 현대 수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령에게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한국과 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포한 이후에 북한이 애국가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애국가라는 말 대신에 인민공화국 국가 뭐 이렇게 바꿨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북한 애국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 없죠. 애국가라는 말이 우리 남한에서 말하는 애국가랑 같고 애국가의 가사에 보니까 북한
북한 애국가에도 이 한반도를 뜻하는 삼천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빼고 내 조국으로 바꿨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에 그렇죠,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똑같은 단어라서 이렇게 빼버린 걸까요? 한반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아서가 아니라 네. 북한이 이제 남한하고 따로 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삼천리 안에 삼천리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김정은이 선언한 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뺀 네. 거고 뭐 이유는 다르지만 김정은이 삼천리라는 용어를 뺐다는 얘기는 이미 네. 뉴스가 났고요. 네. 이번에 북한의 가수가 나와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걸 네, 네. 들어보면 네. 이제 삼천리 대신에 네. 이 세상 네, 이렇게 네. 이제 가사를 바꾼 게 공식 확인된 게 하나.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애국가다라고 네. 공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TV에 나온 자막을 보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미루어 보면 아마 앞으로는 애국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가라는 용어를 쓰려나 보다.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헌법에 있는데 헌법 네. 개정도 안 하고 그냥 헌법 저렇게 이제 바꾸겠죠.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말하는 국회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작업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2개 조선을 네.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유 중에 하나고 네. 겸사겸사로 해서 아마 다 바꾸겠죠. 헌법도 그냥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북한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요, 최고 규범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 규범이 헌법이지만 북한은 최고 규범보다 더 위에 당규약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다 상위 기구예요. 그러면 상위 기구 규범인 당규약이 헌법보다가 더 규범력이 강하고요. 또 그 위에 또 하나 있어요. 수령의 교시예요. 헌법 위에 당 규정이 있고 당 규정 위에 수령의 교시가 교시. 있어요. 예, 세상에 이런 체제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의 말이, 김정은의 네. 말이 당규약보다가 앞서고 네. 당규약은 헌법보다 앞서고 헌법이 당규약에 어긋나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그걸 위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기념공연 이 특징과 의미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앞에 이제 북한이 애국가 가사를 바꾼 것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린 지방에 가면 아파트가 빈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북한도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토목공사를 해서 좀 과시를 해야 돼요. 자기 업적 치적을 과시하기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북한도.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돈주라고 들어보셨어요? 돈주. 북한에서 장사를 해서 돈 좀 번 소위 우리말로 하면 소자본가들이 있어요. 네. 우리 돈으로 뭐 10억 많게는 100억 정도 가진 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북한 용어로 돈주라고 해요. 우리는 말하면 자본가죠. 네. 숨어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소위 자본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시장이 발달하면서 뭐 아주 소규모고 맹하 단계지만 어쨌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돈주들이 자본이 필요한, 미천이 필요한 데는 돈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양에 아파트 짓는데도 북한 당국이 돈을 다 못 대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돈주들이 돈을 대는 거예요. 대신에 분양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국하고 돈주들이 결탁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아파트 준공식에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이제 기념 공연이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공연된 그 연주 곡 중에서 신곡이 나왔는데 네. 친근한 어버이 네. 여기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예. 왜 이 신곡을 주목해야 되는지. 기존에 김정일을 염두에 두고 했던 그 노래 비슷한 건데 네. 가사만 지금 바꿔가지고 저 친근한 이름이란 김정일을 염두에 둔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친근한 어버이라고 해서 김정은을 염두에 둔 노래가 나왔거든요. 네. 과거에 이게 나온 게 언제냐 하면은 1990년이에요. 김정일 때 유명한 악단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보천부 전대악단이고 또 하나가 왕재산 경음악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천부가 더 유명했죠. 거기에 리경숙이라고 하는 공훈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부른 노래가 친근한 이름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정일에 대해서 지도자 이런 용어를 썼죠.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노래하자 김정은 우리의 영도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김정일에 대해서는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영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네.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1990년에 이 노래가 처음 나올 때 김정일은 후계자였습니다. 후계자는 지도자라고 불러요, 북한에서. 근데 탑이 되면 영도자로 바뀝니다. 김정은은 지금 탑이잖아요. 김정일이 90년에는 후계자였기 때문에 영도자라는 명칭을 못 붙인 거예요. 다만 94년 7월에 김일성이 죽고 난 뒤부터는 김정일이 영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올 당시에는 지도자였고 지금 나올 당시에 김정은은 영도자이기 때문에 한쪽은 지도자 한쪽은 영도자. 그 후계자의 리더십을 북한에서는 유일적 지도 체제라고 합니다. 탑의 리더십을 유일적 영도 체계라고 해요. 용어 하나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을 해요. 네.
이런 거 일반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그 친근한 어버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까지 제작을 했더라고요. 예. 참 우리 거 다 따라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북한이 세계 추세에 맞춰 가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조금 품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할 건 다 합니다. 저렇게 지금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예. 나오는데 어버이로서의 김정은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저렇게 예. 장면을 연출했다. 예. 근데 어버이라고 하기엔 김정은이 진짜 너무 어리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전혀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어버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니고요. 네. 어버이라고 용어를 쓴 지가 좀 됐어요. 네. 김정은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어버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색하잖아요. 우리는 어버이 하면 아버지를 떠올리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버이는 생물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수령을 어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을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당, 어버이 수령. 이게 북한의 그 정형화된 용어입니다.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규정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용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저 모습이 어버이라고 하기에는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조금 지나면요. 네.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나요? 예. 네, 야만도 익숙해진다. 그 북한에서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애국가 보다가 김일성 시대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먼저 불렀고 더 우선됩니다. 사람들 김일성 장군의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애국가 가사 잘 모르는 사람 가끔씩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이 친근한 어버이 이 노래를 아마 북한 국가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앞서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북한의 감시 체제의 말단인 인민반장을 우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좀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제 목적이라는 내용인데요. 박사님, 이 인민반장이 주민들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인민반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감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요. 우리 반에 외부에 손님이 오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반에. 본인이 인민반장한테 얘기하고 사회안전서라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거 사회안전성이라고 하고 우리 경찰청이 하는 거고 도직할 씨는 안전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 구역 단위에는 안전서가 있는데 안전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타 지방에서 손님이 오면은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민반에 손님이 오거나 누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인민반장이 전부가 동사무소랑 그 안전서 경찰 우려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동향 보고를 하는 거죠. 인민반별로 과제들이 많이 떨어져요. 너희 인민반에서 뭘 하라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인민반장이 나서서 그거 다 뭐 김장을 한다거나 뭐 구멍탄을 찍는다거나 하면은 인민반별로 많이 하거든요. 인민반장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민반장이 수완이 있는 인민반은 과제를 잘 수행하고 인민반장이 어리버리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민반장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근데 이제 역할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으로 인민반장들의 이제 그 권한과 역할도 많이 시키고 힘도 실어주는 아마 그런 법을 만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인민반장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약간 우리 시골 마을의 이장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 반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반상회 하잖아요. 네. 우리 반하고 비슷해요. 주민들이 뽑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양쪽이 반반씩 결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위에서 결정하는데요. 형식은 또 이제 조금씩 말단 기간부터 조금씩 민주주의 요소를 흉내를 내요. 조금씩 결합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뽑기도 하지만 밑에 협조 안 하면 또 인민반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민반장이 자기 반 안에 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챙겨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 가서 막 차량 동원해야지, 기름 동원해야지, 점심 동원해야지, 씻고 와야지. 그러면 힘 있는 사람한테 너는 뭐 내라, 너는 뭐 내라 이렇게 분배를 해야 돼요. 인민반장이 좀 입김이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하지. 안 그러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인민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민반장들을 우대하는 법이 제정됐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을 더 통제하고 그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북한 주민들을 좀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CCTV가 확산되었다는 내용인데 저는 솔직히 북한의 거리마다 CCTV를 달 돈이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왜 박사님 중국에서 왜 CCTV랑 그 안면 인식 기술로 이제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프랑스 대사관 다닐 때 저는 프랑스 IT 기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IT 기업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만났던 한 기업이 아주 좋은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진 프랑스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그 중국에서 이 국민들 감시하기 위해서 구축한 그 CCTV 시스템의 그 기술을 아주 비싸게 팔았던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중국에다가요. 네네, 그 기술을 그래서 공항에서도 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공항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얼굴 다 이렇게 그 인식 기술로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가고 뭐하고 얼굴 다 네,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CCTV도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네. 이 북한에서 주민들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확산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IT 기술의 발전, 이제 문명이라는 게 이기이자 동시에 흉기잖아요. 네. 잘 쓰면 이기, 이상한 대로 쓰면 흉기가 되는 건데 IT나 디지털 기술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고도의 통제사회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당연히 권력을 쥔 자 입장에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쪽으로 악용을 하죠. 근데 북한에 1990년에 평양에 조선 컴퓨터 센터라고 KCC라고 만들어졌어요. 만경대구역 선대동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엄청난 프로그램은 못하지만 그 생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을 일찍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네. 현관의 도어 같은 거 지문으로 인식하고 그런 것들 일찍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의 해커들도 뭐 나쁜 쪽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해외 나와가지고 해외에 뭐 소소한 것들 프로그램 이런 거 주문받아가지고 외화벌이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충분히 이런 기술들을 인민들을 통제하는 쪽으로 악용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돈이 들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네. 어쨌든 지금 시작 단계지만 북한은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인민들을 굶겨서라도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거예요.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이지만은 네. 앞으로 계속 주민 통제 감시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투입할 겁니다. CCTV 저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예. 그래도 북한 주민들 굶겨서라도 CCTV가 있으면 통제는 훨씬 더 쉽긴 그럼요. 하겠네요. 그럼요.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민생은 전혀 관심 없어요.